국민을 사용해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쿠데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일종 또는 정치라는 뜻의 상시 말인데, 쿠데타는 지배 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적인 폭력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해치하는 기습적인 정치 활동으로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 쿠데타는 법률무대에 대비하여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의회를 강제하고 주요 정부 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해치 정리하는 등 각가지 방법을 대행하면서 기존 지배 체제에 대한 관련된 한국 역사에 남을 대혁명이었기에 여기서 논하자. 둘, 정부의 반기를 든 역사 속의 군부 쿠데타도 기존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고려 무신 정권은 문신들의 무인에 대한 무시와 홀대에서 발생했지만 이 규모 같은 문인을 기용하여 기존 체제를 그대로 이어갔다. 대다수 쿠데타는 권력에 눈이 먼 군부가 일으켰다. 1772년 구스타프 3세, 1851년 12월 1일 나폴레옹, 1944년 나치 독일 내부, 1952년 이집트, 1960년 터키, 1973년 칠레 쿠데타, 그리고 2021년 1월의 미얀마 쿠데타는 소수 군부를 주축으로 정부의 반기를 들어 발생했지만 기존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얀마 쿠데타는 중국을 등에 업고 1년간 계엄을 선포하여 정부를 해산시키고 군부 중심의 관료 집단 체계 생성, 군부 정권 반대 시위자에 대한 사살, 800여 명, 반대파 및 정부 요인의 불법 납치, 감금 및 암살, 군사력의 강화 및 위력 행사 등 인류가 용서할 수 없는 야만 행위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 반문명 행위지만 미얀마의 기존 자유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체제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셋,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쿠데타보다 더 나쁜 반역이었다. 미 의회 한국인권청문회에서 증언한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는 증언 자리에서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와 꽃단장을 포장한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상적 정권 교체가 아닌 불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자유통일 헌법은 자유체제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지, 문재인처럼 자유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면 이는 반역 행위로 즉각 체포 대상이다. 문재인의 자유체제 파괴 발언과 노골적인 자유체제와 헌법 부적 행위와 반역적 정책은 언론과 방송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문재인처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란이며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외란이다. 다수 국민은 자유체제를 전복하려는 문재인을 체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국민 혁명으로 자유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무리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징비
록 2021년 4월 22일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위정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하나, 진실은 하나인데 두 가닥 혀를 지닌 냉혈 정치 파충류들은 문재인의 편 가르기 내전으로 이미 국민 화합 불능 상태인데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조수진 초선과 김재섭 비대위원 발언으로 내홍이 깊어간다. 정치가 아무리 진영과 세력 싸움이라고 하지만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부당 주장에 조수진은 탄핵도 역사라고 맞불을 놓는다. 의원 정도의 신분이면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모르지는 않는다. 조수진은 기자로 활동하면서 탄핵에 불을 지핀 기자 중의 한 명이다. 양심을 말하는 서병수의 발언에 비양심의 언어는 초라하다. 국민의힘은 행동대원 내세워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석방에 대한 입장문을 내야 한다.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 사기로 알고 있다. 둘, 똥 막대기 위해 금치를 한다고 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재인은 사면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똥 막대기 발언을 했다. 내전 수준의 나라에서 생각이 한이한 족속들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대뜸은 외눈박이들에게 천사가 천사로 보이겠는가? 그들은 천사를 악마로 뒤집어 씌우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2016년의 11월을 되돌아보라. 그들은 오로지 진영의 논리를 따르고 진영의 지시대로 분노하는 꼭두각시들이었다. 이미 망조 분위기를 아는 자들은 도주하기 시작을 했는데 순진한 자들만 2016년 촛불 분위기에 젖어 있다.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그람시의 진지전을 수행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셋, 사기 탄핵에 가담한 자들과 침묵하는 위정자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미 저질러진 역사는 언어로 변경하지 못한다. 머저리 언론과 외세와 정치 건달들의 계산으로 자행된 불법 탄핵은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농단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기를 흔들고 파괴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국가 내란 동참 행위다. 서방이 정권을 불법으로 탈취한 문재인 정권을 벌레보듯한다는 것을 조만간 그의 해외 수방에서 보게 될 것이다. 주군의 등에 칼을 꽂은 62명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거물급 양아치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업보를 정면으로 맞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 정보와 조작과 위증으로 만든 불법 사기 탄핵임을 안다. 사기 탄핵을 기획 추진 찬성했던
위정자는 이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징비로 2021년 4월 23일 진실은 혀와 언어로 변조하지 못한다. 하나,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이승만과 박정희 회고록을 읽어야 한다. 골동 파편 조각 1만 개를 주어도 도자기가 될 수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 일대기 관련 책들이 많다. 어느 책이라도 읽으면 두 분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이 내린 영웅임을 금방 깨닫는다. 자유체제가 위협을 받을수록 이승만과 박정희 회고록은 국민들의 영웅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일대기와 정신을 가르치는 이박스쿨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진실은 위정자의 새치의 혀로 변조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알려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읽어보라. 엉터리 판결문을 중심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서둘러 만행을 저지른 이유를 알 수 있다. 무고한 대통령을 죽인 특검의 청부살인 과정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메이저 언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의 기록은 다 알고 있다. 언론, 사법, 입법, 경검, 특검의 일사불란한 위장탄핵, 대역 반란, 군중 쿠데타, 국가 전복 등 대한민국을 무단 점령, 진실 테러, 인권 학살, 만행은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산이 되었다. 만약 새치혀로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자들과 진실을 변조하려고 한다면 선전선동을 위한 괴수들이 술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불법 감금은 사도 세자를 5일간 뒤주에 가두어 놓고 죽어가는 모습을 즐긴 자들의 데자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자들을 역사 심판의 뒤주에 가두어야 한다. 셋, 적의 수괴인 김일성 회고록을 펴내는 출판사가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김일성의 회고록이라는 반역의 책을 시중에서 판매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출판에 의한 자유대한민국 청부살해 행위다. 이는 북한에 성경과 박정희 회고록을 공급하는 사업과 같다. 대한민국 적화주범의 책을 편다는 것은 적화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김일성 미화 서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책이 허용되면 국가보안법 폐지의 빌미가 되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책들이 시리즈로 발간되고 북한에서 역사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찾는 주사파 아이들이 이념사가 되고 6.25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더 왜곡할 것이며 저작권 명목으로 달러가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반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김일성의 회고록이 아니라 김일성 멍멍이라는 책을 펴야 한다. 징비록 2021년 4월 24일 3구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6월 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박병석이 주관하는 개헌 토론회가 열린다. 내각제 개헌 공작이 물 위로 떠올랐다.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내각제 개헌은 지금의 자유 헌법에 대한 테러이자 불법 탄핵이며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몰래 추진하고 있는 내각제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하나,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정승 이론이 양아치 문명을 만들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부전승 영향으로 몸소 싸우지 않고 이익을 얻겠다는 양아치 문명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돈을 주고 평화를 샀던 중국의 송나라 안보 정책,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다. 주사파 정권의 위장평화와 균형 외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정과 현 야당의 중도 이론 또한 그 뿌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전승 사상이다. 이념 전쟁은 직접 싸우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없기에 부전승 신봉론자는 반드시 적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는다. 둘, 실정과 실책으로 내각제 망명을 꿈꾸고 있는 주사파 정권을 경계한다. 주사파 정권은 적을 숭상하고 숙주 역할을 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적과 싸워 이길 생각은 못하고 비굴하게 적과 대화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려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고를 낭비했으며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 평화는 적을 제압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송나라 위정자처럼 적에게 돈을 주어 달려고 적과의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조기에 한계에 봉착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수한 위헌과 위법과 만행을 저질렀다. 이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과 정권 실세들은 현행 헌법에 의해 법정에서 중형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에 주사파 정권에게 남북 연방제는 현재 헌법의 잣대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지만 자유우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차선책으로 공리한 게 내각제다. 그들은 내각제를 위해서 야당 매수도 하려고 할 것이다. 셋, 내각제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대 야당을 경계한다. 여당의 양아치 평화 정책에 맞서야 하는 야당은 여당과 싸울 생각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를 의식하여 이미지와 말장난 정치를 한다. 중도를 의식하는 의원이 누굴 만날 때는 배지를 떼는 것처럼 공당이 중도 정치에 빠지면 당론과 철학과 정체성을 잃고 싸움을 기피한다. 김명수 출근 저지처럼 싸우는 척하지만 싸움은 아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야당은 불법 탄핵임을 알면서도 탄핵이 정당했다고 불법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 중도를 의식하면 중도가 싫어할 참 거짓이라고 우긴다.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감도 없고 정권 교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다면 내각제에 군침을 흘릴 것이다.
4.7 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집권당의 실책에 기인한 반대의 급부 승리였다. 야당 의원은 개별적으로 여당의 공작에 노출될 것이다. 그들은 국회 의석에 비례하는 권력 분할에 편승하면 정치 보복 없는 화해 정치가 시작된다 라는 여당의 속임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당의 국회 장악에 힘을 못 쓰는 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적이 사부에 침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권 교체로 시급하게 정리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각제는 대통령 제도의 권력 독점을 막고 여야 상생과 협치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 라고 골빈 소리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 줄에 설 것이다. 넷, 내년도 3구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내각제가 되면 현행 자유통일 헌법으로 가능했던 집회, 결사, 자유도, 정권 교체도, 부패 비리 단죄도 어려워진다. 국회 권력이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고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정권 교체 목표를 버리고 2016년 불법 탄핵에 동참한 것처럼 정경유착 이익 카르텔을 위해 내각제 개헌에 동참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현재 야당의 양심 수준으로는 대한민국을 타살하는 거래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했던 홍콩이 헌법과 법률이 바뀌면서 집회조차도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내각제가 되면 가장 좋아할 부족국가는 북한과 중국이다. 두 개의 부족국가는 자유우파로 정권 교체가 되면 비밀리에 주사파에게 투자했던 검은 거래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각제로 되면 의원별로 비밀을 만들 수 있기에 통제가 더 쉬워진다. 이제 우파가 살려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이제 우파가 살려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4.15 부정선거부터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혀서 국민과 국가를 버린 반역행위와 저가 외세와 사익을 도모한 추악한 위정자와 관료를 폭로해야 한다. 내년도 3구 대선 승리로 주사파 정권을 심판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징비로 2021년 4월 29일 중국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성토하고 경계한다. 중국은 3,000년 이상을 우리와 인접국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우리 민족에게 유익함을 주지 않았고 지금도 한반도 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당한 931회 외침 중에 90%가 중국에 의한 침략이었다. 중국은 한 시대도 우리 민족을 인접국으로 인정하거나 편하게 대한 적이 없다. 고조선 시대부터 수시로 침략했고 고려시대 이후로 내정 간섭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지금도 중국 지도부는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친중, 굴중,
세력은 중국을 권력 유지를 위한 비밀 언덕으로 보기에 그들은 한국을 중국에 팔려고 하는 반역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침략을 규탄하고 경계한다. 중국인이 말을 타고 달려와 노략질을 하고 군대를 보내어 살상하는 것만이 침략이 아니다. 중국은 정치인 매수부터 최신 기술 도둑까지 직접 간접적인 침략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은 역사와 문화의 침탈이며 한국에 상륙한 중국의 공자학원은 정신적 침탈이며 30개에 달하는 차이나타운은 우리 생활권을 교란하고 우리의 근거지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해안가의 불안전지대에 설치한 원자력 발전소와 중금속 오염 황사 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둘, 침략하는 중국보다 갖다 바치는 친중 세력의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 중국 해군이 서해를 자기 바다처럼 헤집고 다니고 우리의 공력을 침투해도 문재인 정권은 침묵한다. 대중국 삼불 정책으로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미중 균형 외교를 읊조린다.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중국인에게 주는 특혜만 30가지가 넘는다. 금융 특혜를 입은 중국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재기한다. 중국 제품의 태양광을 수입하여 온 삼천리 금수 강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친중 세력의 매국 행위는 다 언론과 방송이 기록을 하고 있다. 셋, 친중 세력은 왜 중국의 노예로 전락을 했는가? 국민 다수는 친중 위정자들이 중국과의 무역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고 미중 균형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친중 위정자의 사익 때문이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라면 화적대 같은 중국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중 위정자들이 매국적인 굴중이 되는 과정을 더 깊게 연구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부정선거와 미인계와 검은 돈과 관련이 깊다. 미국과 서방의 유명 정치인도 세 가지 이유로 친중 인사가 된다. 중국은 전쟁도 없이 타국을 야금야금 지배하고 있다. 탈원전 과정과 중국제 태양광 수입 관련 커넥션을 하면 문재인을 비롯한 친중 세력에 의해 조공 이상의 굴중 행위를 속속들이 알 수 있다. 넷, 폭동과 물리적 침략의 근거지로 변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경계한다. 6.25 전쟁 때 개입한 중공군은 135만이었고 현재는 150만, 조선족 85만, 중국 유학생 7만, 중국인 노동자와 가족 20만, 중국인 영주권자, 밀입국자 등 이상의 중국인이 합법, 비합법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 거주 중국인 중 5만 명 정도는 군인처럼 생겼고
한국군 군복과 비슷한 군복을 갖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건립된 차이나타운은 30여 개가 있다. 차이나타운과 군부대를 대비해보라. 포천과 춘천의 차이나타운은 남침로에 지으려고 했고 평택 차이나타운은 미군 기지를 포위하는 형상이다. 좌파가 친일 명부를 작성했듯이 우파는 친중 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징비록 2021년 4월 30일 남베트남 패망의 원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것을 경계한다. 1975년 4월 30일 정오 북베트남 월맹 공산군 제2군단의 탱크 부대가 사이공 시내로 진격. 남베트남 월남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독립궁을 점령했다. 이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월남은 월맹군에 의해 허무하게 지도에서 사라졌다. 남베트남 패망은 46년 전에 사라진 역사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베트남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낀 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있고 남베트남 패망에 앞장서고 기여한 자들은 남베트남에 살면서 북베트남을 추종한 종북, 난민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세력들인데 우리에게도 북한 사교 체제를 떠받드는 종북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남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인간 개조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고 오드 피플로 해상에서 100만 명이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누구를 원망했겠는가? 정치인부터 종교인까지 주적인 북베트남을 추종하고 편들고 대변했던 종북 난민전 세력이었을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 일가, 북한 노동당과 북한 군부와 종북 세력이다. 적은 원수, 적수, 전쟁의 상대자, 심지어 경쟁자까지 적이라고 명시한 사전이 있다. 적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방해, 위협,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념과 조직을 갖춘 세력이다. 적은 현실의 적, 잠재적 적, 가상의 적 등
실존적 위협과 미래 변화 예측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정은 일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 지휘 세력이다. 전체 인구의 3% 미만 2,500만 인구 중 75만 명이다. 3%의 악이 97%의 선량한 동포를 억압하는 모순 구조다. 북한 인구의 97%는 공포와 억압, 공개 처형, 수용소에 길들여 있어 저항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왕조보다 더 악질적인 폐쇄 구조 속에서 2,400만 인민이 노예처럼 연명하고 있다. 둘,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인 종북 세력 식별법, 과거의 이적 행적과 발언, 보안법 위반, 인터넷에 남긴 이적 흔적보다 더 확실한 기준은 0. 보안법이 불편하고 보안법 폐기에 앞장서는 자들. 하나, 북한의 반인륜 범죄를 알면서도 눈을 감고 북한 중심의 통일을 바라는 개인과 그 사상에 동조, 참여, 찬미, 활동하는 종북 무리들. 둘, 북한 붕괴를 두려워하고 북한의 핵이 우리 민족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는 함량 미덜 떨거지와 북한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종북 무리들. 북한을 두둔하고 대변하는 종북 무리들. 셋, 북한이 무너질 운명을 알고 지나간 정신적 외도를 지우고 멈추고 싶지만 북한의 대남 조직에서 종북 명단을 갖고 있다고 믿기에 이판, 사판, 공사판, 북한만 바라보는 자들. 넷, 북한 중심의 통일이 되면 감투를 받아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망상가.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숙청된 남로당 박헌영 살해, 주사파는 남로당 후계자 등으로 불과된다. 종북 세력들은 아직도 월남 해방 후 월맹은 월남에서 월맹의 간첩으로 활동했던 자들부터 제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유리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기생충들이기 때문이다. 황장엽 씨가 12년 전에